주말 폭염에 잘 견디셨습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마블리 마동석 씨가 주연한 영화 범죄도시 3가 대박 사건 개봉 32일 만에 1000만 관객을 돌파했답니다. 범죄도시 2에 이은 쌍천만 관객이라네요. 이처럼 극장가에 있는 액션이란 장르가 대세인데 각 가정집에는 요 며칠 스릴러물이 대세입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때이른 폭염에 울며 겨자 먹기로 에어컨 빵빵 틀어대다 보니 앞으로 날아올 전기요금 고지서에 벌써부터 몸이 오싹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나마요, 에어컨이 있는 집은 잠깐이라도 더위를 식힐 수는 있지만요. 에어컨도 없는 쪽방촌이나 어려운 분들에겐 이 폭염이 공포물일 겁니다. 7월 3일 더워도 너무 더운 월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이제 시원하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그야말로 깜짝 발탁으로 관심 모았던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오늘 첫 출근이었다는데 어떤 모습이었을까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장미란 현 용인대 체육학과 교수입니다. 와우, 우리 제작진이 음악 지대로 깔았어요, 음악을. 근데 진짜 역도 금메달 리스트에서 이게 행정 전문가가 된 거예요. 이담 아나운서, 그렇더라도 첫 출근, 뭔지 첫 하는 건 설렘이 있잖아요. 떨렸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요. 약간의 설렘이 또 엿보이는 순간들이 있었는데요. 네. 장미란 문체부 2차관 오늘 정식으로 취임해서 곧 첫 공식 일정에 나섰습니다. 네. 장미란 차관은요, 이제 하얀색 블라우스에 약간 카라가 동글동글한 옷에요. 네. 어두운 색 정장을 차려입었고 왼쪽 가슴에 이제 금배지를 달고 네. 등장해서 시선을 모았는데요. 네. 정부 서울청사에서 직원의 안내에 따라서 이제 회의장에 입장해서 첫 국무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네. 이후에 대통령실 청사에서 다른 신임 차관들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는데요. 윤 대통령이 임명장을 주면서 밖에서 보면은 못 알아보겠네, 몰라보겠네라고 이야기를 그래요?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이로써 앞으로 체육과 관광 분야에서 정책 홍보 같은 임무를 맡게 된 장미란 차관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됐습니다. 네. 저 금배지는 국회의원 금배지 말고 이제 정부 국무위원 나타낸 이제 정부라고 써 있는 그 배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이제 물론 이제 첫 출근이다 보니까 세간의 관심이 쏠려서 부담은 되겠습니다만 박성배 변호사님 앞으로 할 일에 어깨가 무거울 수밖에 없겠어요. 장미란 차관 임명이 발표된 지난달 29일 나름의 포부를 밝혔습니다. 차관에 임명된 만큼 현 정부의 국정 철학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데 네. 이 스포츠 현장에서 페어플레이 정신은 공정, 상식과 일맥상통하다고 생각한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이 스포츠, 관광 정책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체육인들의 복지를 면밀히 살피고 체육인들의 위상을 세우는 데 최선을 다하는 한편 2027년에는 외래 관광객 3천만 명 목표를 달성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야. 사실 이제 지난주에 이 차관 인선 또 물론 이제 장관 내정자도 발표됐습니다만 차관 인선 발표됐을 때 그야말로 앞서 깜짝 발탁이라는 표현도 나왔고 세간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는데 뭐 긍정적 반응만 있을 줄 알았는데 주말 사이 거치면서요. 최정화 기자님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네, 이 내용을 보시면요, 사실 비판이라기보다는 악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더 옳을 것 같은데요. 네. 장미란 차관 임명에 일부 친야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장미란 차관에 대한 이 악플을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아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팬카페에서요, 이 개혁의 딸, 일명 개딸들 사이에서 일부는 역도 선수가 뭘 안다고 차관을 하냐라던가 아니면 임명직 공무원 커리어에 먹칠하는 것, 윤석열 부역자, 그리고 운동선수가 글쎄요 이걸 공부라고 표현을 좀 강하게 한 것 같은데 뇌까지 챙기며 살기는 어렵다라고 좀 원색적인 비난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헛웃음 나오네, 헛웃음 나와. 운동선수가 뇌까지 챙기며 살긴 어렵다. 네. 글쎄요, 뭐 이렇게 글 쓰신 분은 공부를 얼마나 잘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역도 선수가 뭘 안다고 차관을 하나. 하하, 참.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뭘 이렇게 선입견, 편견으로 막 얼룩졌어요? 임명직 공무원, 커리어에 먹칠하는 거, 윤석열 부역자. 아니 이런 식으로 따지면 진짜 이런 말까지 해야겠어요? 그러면 지금 각 여야에 있는 운동선수 출신 국회의원들 그건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이런 악플 단 사람들은. 그런데 이건 그냥 커뮤니티에 뭐 야권 지지 성향의 커뮤니티라고 쳐요. 근데 지금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 뭐 이런 얘기 나온다, 이러쿵저러쿵 얘기 나온다면서요. 일부 의원들이 그런 얘기 하는 것 같아요. 어제 안민석 의원이 아마 이런 얘기를 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네. 예를 들면 이런 거 심석희 선수의 미투 운동이나 최숙현 사망 사건 때도 침묵하지 않았냐. 선수 인권 등을 위해 목소리 낸 적 없다.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것 같고 하하. 체육계의 공정 상식을 위해 장미란 선수 발탁은 어불성설이다. 최윤희에 이어 장미란 같은 스포츠 영웅들이 정치적으로 소비되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지만 또 한편으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장미란 선수의 문체부 2차관 발탁은 제일 타고난 인성의 인사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장미란 2차관은 역도 선수로 애국했고 은퇴 후에도 대학 교수로 사회봉사도 계속했다. 역도 선수가 체육 담당 차관을 왜 못하나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박지원 원장의 말에 동의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선수를 했으니까 차관을 하면 안 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체육계에서 직접 몸담고 여러 활동을 했다는 것은 본인이 체육 행정에 있어서 많은 부분 중요하고 좋은 긍정적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본인이 경험했던 경험들이 실무 현장에서 체육인들의 아픔을 그대로 전달하는 기회가 되잖아요. 반대로 얘기해서요. 정치만 하던 사람이 만약에 차관으로 와보세요. 뭘 알겠습니까? 그 분야에 대해 전문성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장미란 선수 같은 경우는 본인이 또 공부도 해서 체육 관련된 체육 행정 관련된 학위도 받았어요. 그럼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야권 인사라고 해서 반드시 뭐 제가 보기엔 이번에 임명한 사람들 중에 문제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에서 비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장미란 선수가 체육을 했고 선수를 했으니까 차관의 역할을 하기 좀 못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편견이 작동한 발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100번 양보해서 차관을 하는데 차관으로서 역할을 그 능력치 뭔가 성과를 못 내면 차후에라도 비판했다면 이해가 돼요. 아직 무슨 업무도 안 했는데 뭐라고 기가 차가지고 뭐라고요? 운동선수가 뇌까지 참 진짜 얼마나 잘났는지 이런 글을 쓴 사람은. 그런데 선수 출신 장미란 차관에 대한 비판에 이제 여권 인사들이 이렇게 막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야당에서도 이런 말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여권 인사들은 이에 맞서서 맞불을 놔서 이 사람을 언급하면서 장미란 차관 비호에 나서는 모습이랍니다. 한번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미란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 대해 야권 극렬 지지자들이 퍼부은 인신공격은 한마디로 수준 이하입니다. 역도 선수가 뭘 아냐는 식의 진라전 폄하 발언과 최윤희 전 차관의 사례를 망각한 자기 모습은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극단적인 대결주의의 소산입니다. 스포츠 행정 쪽으로 전문성을 쌓아온 이사다라는 점을 주목하고 싶고요. 최윤희 선수와의 차이점은 그 스포츠계에서 은퇴한 이후의 행적이라고 보는데요. 네. 최윤희 선수 같은 경우는 차관하기 전까지 제가 알기로 한 20년 가까이
이 별다른 스포츠 행정이나 관련 분야의 업무는 안 보시고 가정주부로 계속 계셨었잖아요. 네. 근데 물론 전업주부가 위대한 일이긴 합니다만 차관을 할 만한 어떤 전문적인 행보를 보이진 않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좀 두드러지는 것 같고요. 하하, 참 점입가경입니다. 최윤희 전 차관까지 소환했어요.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저것도 정말 잘못된 행동이에요. 그냥 본인 어쨌든 지금 현재 정부가 장미란 선수를 차관으로 임명한 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거기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내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 전에 최윤희 전 차관을 다시 끄집어내 가지고 그 차관이 뭐 선수 그만두고 가정주부로만 일했으니까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도리어 지금 본인들이 비판하려고 하는 비판이 제대로 들리겠습니까? 똑같다는 생각밖에 안 들잖아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렇게 비판할 게 아니고 그냥 장미란 선수에도 비판적인 입장을 내는 사람들의 생각이 잘못됐다고만 얘기하면 끝나면 돼요. 왜 최윤희 전 차관까지 끌어들여가지고 그걸 문제 삼고 그게 마치 가정주부로 있었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 들리잖아요. 그래요. 저는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두 사람 다 최윤희 전 차관이든 장미란 지금 현 차관이든 본인들의 업무에서 정말 뛰어난 대한민국의 국위를 선양하고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희망과 사랑을 받았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와서 제대로 잘 일하고 일해서 성과를 내면 거기다 칭찬해주면 되는 문제이지 네. 운동선수였으니까 차관을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식의 발언을 하는 것은요. 그럼 본인들이 예전에 했던 일들을 돌아보세요. 뭐 제가 여러 가지 얘기 안 하겠지만 지금 장해찬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로 논란이 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도 본인들이 예전에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면 저런 얘기 못합니다. 제발 좀 그렇게 보지 마시고 어떤 인사든 그 인사가 그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문제 있는 발언을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걸 다른 것과 비교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발언을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여든 야든 이렇게 하지 맙시다. 너희 때는 안 했냐? 왜 우리 때 임명한 거 가지고 그러냐? 그런 거 정말 그런 수준 낮은 행동 하지 맙시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장미란 차관이 앞으로 행정가로서 일하는 거 보고 나서 나중에 사후 평가도 늦지 않잖아요. 뭘 지금부터 어쩌네 저쩌네 합니까? 앞으로 진짜로 뭐 일단 응원하면서 지켜보고 나중에 평가하는 성숙한 자세 보여주길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공히요. 네. 자, 분위기 바꿔볼게요. 1000만도 아니고 쌍천만도 아니고 5천만 홀렸다. 아니 우리 인구 대부분을 홀렸다는 건데 대체 누굴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진짜 말 안 할 거지? 야, 병식아, 진실의 방으로. 똑바로. 애들 반가워. 전 개봉했을 때는 1000만 넘었을 때 저희들 모두 약간 충격을 먹었고요. 아, 이런 걸 어떻게 힘으로 열어? 이거 머리를 써야지. 그렇지. 빙고. 그렇지. 3편은 지금 요새 관객들이 많이 줄어있는 상태라서 손익분기점만 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왔는데 1000만이 넘어서 아 정말 감사하다, 관객분들 진짜 감사하다, 그런 얘기만 계속 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스템 한번 밟아. 야, 너 그러다 혼난다. 원투. 쓰리야, 임마. 재밌죠? 1, 2 하니까 3야 임마 범죄도시 3라고 막 하는데 사실 범죄도시 아직 안 보신 분도 계실 텐데 보고 싶어. 이렇게 더울 때는 액션, 시원한 액션. 최정아 기자님. 네, 일단 마동석 씨가 또 한 번 한국 극장가의 히어로가 됐습니다. 지난 5월 31일 개봉한 영화 범죄도시 3가요. 그제 네. 기준 1000만 관객을 드디어 돌파한 건데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마동석 씨 자신의 성을 딴 캐릭터입니다. 마속도 형사로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네. 개봉 32일 만에 1000만 관객을 돌파했기 때문에 더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저게 가능해요? 32일 만에? 정말 와. 한 달 만에 돌파한 거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기록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지난해 범죄도시 2 이후에 첫 1000만 한국 영화이자 올해 첫 1000만 한국 영화에 등극했습니다. 와. 그리고 한국 영화사에서 역대 30번째 1000만 영화인데요. 야. 한국 영화로서는 이 21번째 한국
천만 영화가 됐습니다. 네. 이로써 마동석 씨 네. 정말 최다 천만 주연 배우 이 이름에 올리게 됐는데요. 왜요? 말 그대로 5천만을 홀린 배우로 불리게 된 겁니다. 대박 사건 5천만 배우가 된 거예요. 5천만이면 우리나라 인구 대부분을 홀린 거잖아요. 세상에 이담 아나운서. 제가 실제 누적 관객 수를 한번 더 해봤거든요. 어머. 하나하나 6천만이 넘습니다. 진짜요? 어머. 네. 마동석 씨는요. 범죄도시 3 천만 돌파로 최다 주연 배우가 됐다고 하는데요. 네. 하나하나 짚어보면요. 처음에 2016년에 부산행 이게 있고요. 2017년에 나왔던 신과 함께 죄와 벌편, 또 18년에 나온 신과 함께 인과 연편도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범죄도시 2에 이어서 범죄도시 3까지 5번째 천만 관객 돌파 작품을 하게 된 겁니다. 네. 사실 범죄도시 3 전까지는요 4천만으로 배우 송강호 씨와 류승룡 씨와 함께 4편의 천만 영화 배우로 야. 타이를 기록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시즌 3까지 천만 돌파를 하면서 마동석 씨가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뭐라고요? 많은 시행착오와 한계에 부딪혔지만 기적적으로 범죄도시 1이 나왔고 기적적으로 2가 천만 돌파했고 또 이번에는 3번째 기적이 찾아왔다라고 세상에. 밝히기도 아우 또 했습니다. 겸손까지요. 그런데요. 미국에서 오신 최춘범 교수님 할리우드 영화만 보시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범죄도시 쌍둥이 시리즈 맞습니다. 보셨어요? 아, 봤죠. 어허. 1편이면 아직 3편은 못 봤는데 곧 볼 예정입니다. 아하 말 더듬으시고 보니까 진짜 약속을 지키실 때 아이, 봐야겠어요. 그럼요. 네. 지키겠습니다. 네. 저는 근데 이런 그 범죄시를 쭉 보면서 느낀 점은 뭐냐면 뭘까요? 네. 카타르시스예요.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그 방송에서도 여러 번 그 악당들, 막 나쁜 짓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사실은 영화는 현장에서 바로 그냥 응징을 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현실 사회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법의 처벌을 받게 그렇죠. 만들고 법의 절차에 따라 해야 되는데 네. 어쨌든 영화적 요소가 들어가면서 그걸 너무 속 시원하게 보여주는 아. 거예요. 그게 사람들한테 너무너무 시원한 거예요. 저렇게 나쁜 사람은 맞아도 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현실에서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영화상에서 그런 모습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두 번째는 마동석이란 배우가 주먹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해요. 어. 그 점이 저는 다르다고 봐요. 그러니까 현대 사회는 영화들을 보면 뭐 여러 가지 특수 효과를 집어넣고 여러 가지 넣잖아요. 근데 네. 아주 그냥 곰국처럼 우리 뭐 여기 시청자분들이나 아니면 보신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엄마가 해주는 카레나 곰국 같은 맛이라고. 그래요? 그런 맛이에요. 어떤 맛일까 지금 봐야겠네 무슨 진짜. 말이냐면 네. 그냥 주먹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해요. 어머. 너무 시원하잖아요. 한 방이 그냥 때리면 바로 넘어가는 모습 보니까 네. 정말 그 정의를 실현하는 사도와 같은 이미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사람들한테 엄청난 인기를 준다고 아. 저는 보고요. 그래서 지금 저 나오고 있습니다. 마동석의 주먹 맛이 좋은 영화다. 전편보다 더 재밌고 덜 잔인하다 말까지 하고 있는데 그래요. 악당을 물리쳐서 정의를 실현하는 그 모습. 사실은 우리 사회의 정의가 사라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마동석이라는 배우를 통해 실현되는 것에 대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많은 관객들이 그래서 범죄도시를 찾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우리 표현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티즌 분들은 확실히. 근데 5천만 배우라는 정말 마동석 씨 개인적으로 영예할 거 아니에요. 5천만 배우 등극했는데 과연 기분은 어떨까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역대 최다 천만 관객을 동원한 배우가 되셨거든요. 그 네. 소감도 한 말씀. 네, 일단 뭐 저도 기사를 보고 알았는데 이제 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좋아도 지금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표정이. 굉장히 제일 기쁜 표정인데,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 표현이 저 얼굴이 진짜 기쁜 거 맞아요? 뭐 지금 굉장히 지금 뭔가 불만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저 모습을 보니까 진짜 형사 같습니다. 아, 그래요? 기쁜데 웃지 않는 모습이 현실의 형사를 꼭 빼닮아 있는데. 그래요? 마동석 씨가 주연뿐만 아니라 기획, 제작의 각본까지 맡았습니다. 영화 전반에 걸쳐서 주요한 역할을 다 세상에. 수행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이 관객 1000만 기록을 달성한 지난 1일 SNS에 직접 글 올려서 관객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남겼습니다. 1000만 돌파 대기록을 달성한 1일 8년 전 작은 방에 앉아서 현실적으로 만들 수 있을지 모를 이 영화의 기획을 시작했다. 야. 영화를 포함한 많은 작품들 대중에 내놓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때도 그 의구심을 떨쳐 부릴 수 없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많은 시행착오와 한계에 부딪혔지만 기적적으로 세상에 나왔고
범죄도시 2로 두 번째 기적을, 범죄도시 3로 세 번째 기적이 찾아왔다. 모두 다 기적이라는 말이죠. 네. 마동석 씨는 범죄도시 시리즈는 내 인생 그 자체라면서 3편을 준비하면서 모든 스태프가 모여서 하루에 12시간씩 회의하며 80여 차례 수정했다. 그 세상에. 과정에서 머리도 많이 빠졌다면서 그 작품 제작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야, 이게 머리 빠질 만도 해요. 왜냐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담 아나운서. 전편만한 속편 없다. 전편을 능가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진짜 생각을 많이 했을까요? 정말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도요. 이 마동석 씨는 배우이자 그러니까 프로듀서인 거잖아요. 근데 사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동석 씨는 대한민국과 미국에서 활동하는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그래요? 본명이 돈 리입니다. 오, 진짜요? 네. 어머. 한국에서 태어나서 성장한 후에는 미국으로 가서 이민을 가서 귀화했다고 하는데요. 마동석 씨 늘 저희 눈앞에서 이제 주연이고 유명했고 인기 있었던 것 같지만 단역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지금의 자리에 올랐다고 합니다. 네. 처음에는요, 뭐 지나가는 행인 8 뭐 이런 걸로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요. 큰 인기를 끌기 시작한 거는 2016년에 부산행부터였다고 합니다. 뭐 이제 맨손으로 좀비를 때려잡긴 하지만 이제 부인인 임신한 정유미 씨가 부인으로 나왔잖아요. 네. 부인에게 한없이 따뜻한 역할을 하면서 네. 마동석 씨에게 별명들이 많이 붙었는데요. 일단 저거 좀 보세요. 조금 전에 그거 보여서 네. 팝콘 전보 사이즈 같은데 마동석 씨 품에 안기가 있으니까 네. 제일 소자 고른 거 아니에요? 조금해 보이죠. 그러니까 마동석 씨의 저런 큰 몸과 또 좀비나 어떤 나쁜 사람들을 막 때려잡는 그 역할과는 또 다르게 마동석 씨가 좀 귀엽다 그래서 마요미, 귀요미랑 합쳐진 마요미가 됐고요. 네. 러블리와 합쳐진 마블리, 그리고 예쁜이와 합쳐진 마쁜이 이런 별명들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요 경찰 출신 우리 박성배 변호사께서 네. 진짜 형사 같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범죄도시 흥행 이후에 경찰의 명예를 드높인 공로를 인정받아서 명예경찰 경위로 위촉된 바 있다고 합니다. 어머, 네. 멋집니다. 근데 사실 영화 보신 분들 이제 많으시고 보니 1000만 관객 돌파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주변에 많이 보셨다는 얘기인데 혹시 그런 생각 안 하셨어요? 진짜 나쁜 놈들을 맨주먹으로 때려잡는 게 진짜 시원하긴 하지만 이게 가능해? 현실에서 가능한 거야?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액션들이 이렇게 한 방에 떨어진다고 해서 그게 비현실적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이 맨주먹에 그런 상황이 펼쳐지면 오히려 한 방 이상 때리는 게 가짜 같습니다. 저도 오래 운동을 했고 복싱도 오래 했고 그래서 가지고 온 경험도 있고 또 손으로 얼굴을 이렇게 때리면서 제압하는 장면도 아니 누가 손바닥으로 이렇게 때리는데 사람이 쓰러지냐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실제로 쓰러집니다. 현장을 가서 이제 뭐 여러 가지를 시도를 할 때 이게 정말 이제 재밌으려면 배우들이 재밌어야 현장에 그 에너지가 진짜 잘 담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가장 큰 매력은 이제 빌런이 둘이라는 점이었던 것 같아요. 내 범죄들을 많이 자료 조사를 했었고. 와, 마동석 씨가 조곤조곤하게 낮은 목소리로 얘기하니까 진짜 같아요. 왜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막 쿵푸에 막 장풍하고 날아가면 저거 막 과장됐다는데 최재범 교수님 네. 진짜 마동석 씨가 이 손바닥으로 빡 하면 진짜 나가 떨어질 것 같기도 해요, 진짜. 그럴 것 같아요. 마동석 씨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손바닥으로 때리면 안 쓰러진다고 생각하는데 가능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실제 뭐 이렇게 싸우는 상황에서는 한 방으로 넘어지게 있다. 2번 때리는 게 더 이상하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걸 보면 마동석 씨의 그런 주먹 한 방을 맞고 나면 상당히 큰 충격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요. 복싱했다는 것도 모르시는 분 많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모르시는 네. 분 많죠. 근데 복싱을 하고 몸이 자체가 운동으로 다져진 몸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파워라고 하는 것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파워랑 좀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와, 저 보세요. 네. 우와. 운동하는 모습인데 실제로요. 이준혁 씨가 상당히 이제 악당으로 나왔거든요. 네네. 이준혁 씨가 인터뷰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네. 영화 범죄도시 3에서 악당 역할을 맡아서 1대1로 싸우는 장면이 있었대요. 근데 네. 보통은 합을 맞춰서 하잖아요. 아하. 실제 때리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그러면 이제 느낌이 안 사는 거예요. 복부를 한번 맞은 적이 있대요. 와우. 어느 정도 터치가 들어가야 되는데 물론 풀로 때리진 않았겠죠. 그러나 충격이 오는 부분을 본인이 느꼈는데 와. 조절해서 때렸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내장이 흔들리고 처음 들어보는 아니, 웃으면 안 신음소리가 되는데 내장이 흔들렸대요. 본인이 대박 처음 사건. 내보는 신음소리가 났대요. 그 정도로 이 마동석 씨 한 방이 본인한테 듣기에는 처음 맞아본 주먹 맛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야, 근데 이 겹경사잖아요. 범죄도시 2에 이어서 3도 1000만 관객 돌파,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5천만 배우라는 타이틀인데, 근데 최정화 기자님, 축하도 그냥 자축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뭔가 근사한 주변에 축하해준 사람 없어요? 아, 있습니다. 마동석 씨가요, 알고 보면 굉장한 사랑꾼인데요. 예정화 씨와 지난 2021년도에 오랜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바쁜 일정 탓에 결혼식은 올리지 못하고 혼인신고를 바로 한 케이스인데요. 마동석 씨가 이렇게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었어요. 결혼 생활에 대해서 물어본 기자에게 아주 좋다. 지금 아내가 시나리오 공부, 이 작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단편 영화를 2편이나 연출을 했다. 굉장히 즐겁게 공부하고 있고 종종 아이디어를 주기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뷰에서 만나서 혹시 이번 범죄도시 3에도 예정화 씨의 아이디어가 있느냐라고 어떤 장면이냐고 물어봤는데 굉장히 아이디어가 많아서 어떤 장면이다라고 콕 집어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도움을 많이 줬다고 해요. 스페셜 땡스 2의 엔딩 크레딧에 예정화 씨 이름을 적을 정도로 이 남다른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우리가 이런 거는 자긍심을 느껴도 돼요. 왜냐하면 해외 영화에는 이 시리즈가 많아요. 엊그제 방한했던 톰 크루즈, 그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 있죠. 존 윅 시리즈 있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있잖아요. 그거 본 시리즈. 그런 거 시리즈만 있지. 우리나라에는 범죄도시가 그 시리즈 명맥을 이어갈지 누가 합니까? 우리 힘차게 또 기쁘게 응원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겠습니다. 멋집니다. 자, 분위기 바꿔볼게요. 얼마 전에 온라인에요. 나 자신 정말 칭찬해 라는 글이 올라왔는데 대체 어찌된 일일까요? 이담 아나운서. 지금 김명준 앵커께서 얘기해준 그대로의 분위기입니다. 아하. 정말 용감한 시민인 나라고 올리면서 방금 수배범 잡았다 라면서 자랑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세상에. 그 내용은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데 수배범 같은 사람이 들어와서 용모가 좀 비슷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형사님들 오셔서 체포했다. 너무너무 뿌듯한 하루다. 포상금이 있을 수 있지만 기대는 안 한다. 정말 기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기대는 안 한다라고 올렸습니다. 아니 게임하다가 수배범을 잡았다? 근데 듣고도 박성배 변호사님 이거 소설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 쉽게 무슨 수배범을 잡아?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사실이었습니다. 어머. 지난달 30일 대구의 한 PC방에서 수배범이 검거되는 사건이 실제로 발생했습니다. 당시 한 남성 손님이 PC방 안으로 들어왔는데 네. PC방 아르바이트생의 눈에 PC방 벽에 붙어있던 수배 전단지가 들어옵니다. 그 어머. 이유는 수배 전단지 속 남성이 방금 들어온 남성의 얼굴과 비슷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야, 지금 검거된 장면까지 좀 전에 있었어요. 네네. 어허. 이 비슷하다, 용모가 비슷하다는 것을 야. 눈치챈 PC방 아르바이트생이 경찰에 신고했고 네. 경찰이 즉시 출동해서 현장에서 수배범을 검거했다고 합니다. 야, 근데 아니 여기까지 듣고도 솔직히 실장자분요. 그래도 못 믿겠다. 어떻게 CCTV 또 들어오는 용모만 보고 수배범인 걸 단박에 알아봐. 눈썰미가 그렇게 좋단 말인가? 최정화 기자님. 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제가 좀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수배지에 적힌 형사님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니까 바로 달려온다라고 하시면서 이 문자로 CCTV 사진을 보여달라고 얘기를 와.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보냈더니 형사님이 또 역으로 사진을 또 한 장을 보내줬대요. 근데 이 형사님이 보내준 사진 속에 네. 이 남자의 시계와 이 신발이 어머. 이 업장에 들어온 남자의 시계와 신발과 일치했다라는 겁니다. 어머 세상에. 신고자가 이 남다른 눈썰미로 찾아낸 건데요. 네. 경찰과 주고받은 문자를 공개하는데 이 경찰에게 입구가 하나밖에 없다. 제가 입구 쪽에 있으니까 같이 저랑 들어가서 그 사람 잡으면 된다. 나갈 곳은 세상에. 없다라고 검거에 직접적으로 아주 바로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와. 또 이어서 형사들한테 빨리 좀 와달라고 부탁을 드렸다. 손님이 비회원으로 로그인을 한 거니까 왠지 검색만 하고 금방 나갈 것 같았다라고 급박한 상황까지 전달을 했습니다. 야, 보세요. 아직 있어요? 네, 아직 있고요.
완전 형사님이 보내주신 사진의 그 시계랑 완전 똑같아요. 5분 안 걸릴 것 같습니다. 예, 확실합니다. 네, 빨리 막 가고 있어요. 지금 긴박합니다. 지금 조금 있으면 막 나갈지도 몰라요. PC방에서 왜? 비회원 로그인이니까 뭐 검색하고 나갈지도 몰라요.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배범의 도주하는 이동 동선 주변으로 저희들이 추적 수사를 하는 중에 PC방 쪽에 한 번씩 들린다는 내용이 확인이 돼서 미리 확보하고 있는 용의자 인착을 간단하게 메모해서 저희들이 그 PC방에다가 부탁을 좀 했었습니다. 거기뿐만 아니고 몇 군데에다가 저희가 탐문 수사를 하면서 부탁을 좀 해놨었습니다. 이 아르바이트 하시던 분이 잘 보시고 저희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바로 달려가서 체포를 했습니다. 수배범 근거에 아주 좀 큰 역할을 해주셔서 포상금을 저희들이 지급하려고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려되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예상이 되면 저희들이 보호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뉴스파이터 제작진이요, 이 검거에 결정적 도움을 주신 이 아르바이트생분, 제보자분 혹시 신변 안전은 어떻게 되나요? 걱정됩니다라고 질문드렸더니 조금 전에 경찰 답변 들으셨죠? 안전 꼭 확보하겠다, 조치를 취하겠다, 그런 또 든든한 답변을 해주셨는데, 양나래 변호사님, 포상금 적극 검토, 아니 검토 말고 그냥 확 한번 들이세요, 한번 쏘세요 진짜. 네, 맞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네. 아직까지는 표창장하고 포상금 수여하는 거를 고려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신고자가요,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 취직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와. 취직이 잘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 체포된 피의자는요, 지난 주말에 구속영장이 발부돼서요, 구속 상태로 조사 진행 중에 있고요. 추가 범죄가 있는지 확인 중에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에 나쁜 일 한 사람들 있잖아요. 정말 대한민국에선 숨을 데가 없어요. 왜? 그리고 오늘 이번 사안 보셨죠?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가 경찰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신고정신 투철한 분들 계시니까요. 나쁜 생각 할 마음, 나쁜 생각 저지를 생각 하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클로징은요, 서울 도봉구에 사시는 강지훈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주말에 더위도 피할 겸 대형마트에 갔습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푸드코트 갔는데 밥이 코로 넘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더군요. 어허? 다름 아니라 옆 테이블에 앉은 부부가 큰 소리로 싸우는 바람에 밥맛 다 버렸습니다. 아빠 옆에 앉은 아이는 이런 게 익숙한 듯 휴대폰 게임만 하고 있더군요. 남의 집 일이긴 하지만 눈살 찌푸려지는 장면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강지훈님 얘기처럼 아이는요, 어른의 거울이라는 점 명심해야겠습니다.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